그래. 그렇다니까. 그래. 그 주상복합 아파트. 그래. 난리도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개. 야, 돈지랄들 하느라고 그런 거지. 그래. 건설사 윗대가리들 말이야. 공기 맞춘다고 사람 왕창 때려박으면 그 다 되는 줄 안다니까. 그래. 그렇다니까. 아니, 타설공은 다 도망갔는데 아래층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몇 명 죽었어. 죽은 사람만 안 됐지 뭐. 그렇다니까. 맞아. 안전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래. 그렇다니까. 아니 이게 사람이 죽은 게 한두 번이야?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도 처음에나 난리법석이지. 이런 게 뭐 한두 번이야? 그래. 그렇다니까. 그래. 야, 결국엔 현장 소장 하나 빨간 줄 가고 벌금 내면 끝이야. 그냥 대표 구속하고 안전조치 안 해가지고 사람 죽어나가면 회사 망한다 겁먹을 정도로 벌금을 확 때려줘야 정신 차리지. 그래, 맞아. 그렇다니까. 야, 근데 작년에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뭐더라, 그 법 만들었잖아. 법. 법 만들었잖아. 법. 중대재해처벌법. 에? 중대재해처벌법. 그래, 중대재해처벌법. 그래가지고 이제 원청 대표까지 구속시킬 수 있다던데. 그래, 맞아. 그렇다니까. 그래야 바뀌지. 애들이 무서운 게 없어서 그래. 그래, 그렇다니까. 야, 근데 또 뉴스 보니까 말이야, 그 뉴스에 이놈들이 이걸 그냥 없애버리려고 한다네. 그래서 걔네 말고 그 정부 부서 중에 있잖아. 걔네 노동부 말고 노동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걔네가 있다던데. 그 노동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걔네가. 기재부. 기재부. 그래, 걔네가 그렇게 노동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대. 뭐? 그게 뭔 소리냐고? 그게 뭔 소리냐고? 노무사님, 그게 뭔 소리예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 재해에 대한 책임을 그 기업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한테 예. 그 책임을 뭐 최대 25년까지도 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사망사고가 있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사실 솜방망이 처벌로 그렇죠. 끝나는 경우가 예. 많죠. 맞죠. 이러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것을 예방을 하기보다는 대충 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식의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근로자가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그리고 또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50억이죠. 이상이 그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라고 하면 뭐 사망사고로 이제 한 명 보통 한 명 이상이 그렇죠. 기본이 발생했을 들어가죠. 경우에 사업주가 경영 책임자가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올해 이제 출범한 이후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뭐 고용노동부에 이제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 사회 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렇게 한 시도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많이 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10월 5일날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좀 다뤄지고 또 네. 크게 또 쟁점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어떤 내용이죠? 중대재해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대표이사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런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제 보건안전 책임자라는 어떤 하나의 직책을 둬서 안전보건 책임자 뭐 이런 거죠. 안전보건 책임자를 둬서 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사실상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책임자를 안전보건 책임자를 둘 경우에 그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런 그 규정을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회사에 보면 이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임의로 이제 이 사람이 안전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이사다. 그럼 지정만 해놓으면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책임지고 대신 사업주, 대표이사, 사장은 빠져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안전관리자 위에 그렇죠.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임원 하나 더 두면서 꼼수네요. 그렇죠. 그 꼼수.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하게 하는 예.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사실상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운행에 대한 이 의무를 이행함으로 해서 사실상 조직 문화, 우리의 조직 문화가 산업 안전을 하는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건데 예. 그 취지가 사실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또 하나는요. 네. 그 안전 인증을 받으면 사실상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담고 있거든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 인증을 사실상 수두룩하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 돈만 주면 다 되는 걸로 맞아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은 안전 인증을 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많은 대형 사고들이 발생을 했고 그거를 노동부에서 안전 점검을 했을 때는 사실 점검에서 수두룩하게 네, 다 또 나오고. 지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죠. 밝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서류상으로 거죠. 이런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 기업이 아닌데 그렇죠. 이거로 대체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꼼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기획재정부의 그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책동이죠. 그런 네. 시도를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사회단체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바뀐 우리가 법을 만들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아마 열심히 이제 투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특히 우리 건설 쪽에서도 되게 중요한 법이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오랫동안 법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 계류 중인데 지금 이제 현재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그 또 사실상 또 폐기 수순을 좀 밟으려고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이제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한 우리 건설노조에서도 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많은 노동자분들이 건설 노동자분들이 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